안녕하세요. 희망을 전하는 여자 이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더라고요. 이럴 때 모든 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뉴트리라이트가 왜 좋은지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더블엑스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블엑스는 14가지의 비타민과 10가지의 미네랄 그리고 19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주 원료는 아세로라이고요. 부원료로 18가지의 식물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우리 많은 식품들이 나와 있지만 어떤 식물로 만들었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19가지의 식물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세포와 DNA를 보호해주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감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DNA 유전자, 우리 바로 DNA 유전자이죠. 이 유전자, 우리 세포가 60조 개의 세포로 우리 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DNA를 보호해준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유전자 변형이 된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는 QRT 블렌드 특허받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특허받은 성분으로부터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을 직접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2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을 했는데요. 모든 질병은 90%가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깁니다.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기는데 그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준다는 것은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QRT 블렌드 속에 보면은 Q는 우리가 몰리브덴, 그 다음에 R은 로즈마리, T 광항이 들어있습니다. 광항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광항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몸의 소염작용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노화 예방,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은 성분이지요. 그리고 항암 효과, 활성산소 제거에 아주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 전이 차단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바로 치매 예방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 치매 걸린 사람들을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물질이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을 방지해 주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소화 기능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요즘 여성들이 좋아하는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태양, 물, 흙이 꼭 필요하죠. 바로 이 더블엑스가 토양의 영양소 알팔파 식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물의 영양소 물냉이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의 영양소 파슬리가 들어있어서 바로 이 더블엑스는 신이 내려준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누가 지켜주나요? 바로 이 더블엑스가 우리 몸의 스카이 항산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데모로서 왜 이 부분이 더 좋은지를 조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짜증을 내고 또 누군가 다투면 다투어서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먹는 쌀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쌀이 세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세포 60조 개의 세포가 건강하다면 우리는 병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자, 오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소독제죠. 포땡땡. 자, 이 성분을 제가 중금속이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었는데 자,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이렇게 변합니다.
아파하는 거죠. 세포가 힘들어합니다. 자, 이렇게 세포가 힘들어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굳이 식품 먹지 않아도 돼. 밥만 삼시세끼 잘 먹으면 되지 왜 그런 걸 먹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제가 물을 넣고 더블엑스를 드시지 않는 분들과 드시는 분들의 차이점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더블엑스의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입니다. 예전에는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바로 식물의 영양소 그대로를 넣어 놓은 것이죠. 자, 1회분을 제가 드시게끔 하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갈아서요. 흡수가 잘 되게끔 제가 갈아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밥을 먹고 오늘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블엑스를 1회분을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 몸의 세포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잠깐 봐도 뭔가가 달라진 것을 보이죠? 그런데 조금 더 확연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물을 버리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더 확연하게 이렇게 으이쿠 이렇게 보면 확연하게 보일 수가 있나요? 자, 더블엑스를 드신 분과 드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먹을 것 같아요. 자, 더블엑스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더블엑스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칼슘입니다. 우리는 뼈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칼슘을 꼭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칼슘을 얼마나 드시고 계실까요? 이 안에 칼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대1의 비율이 굉장히 좋은데 바로 칼슘이 마그네슘 1의 비율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공부를 하면서 놀라웠던 게 무엇이냐 하면은 아메이는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비율마저도 굉장히 다 잘 맞추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칼슘은요 뼈와 치아의 99%가 존재하고 그 다음 신경이나 근육의 1%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신경이나 근육에 칼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뼛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오는 거죠. 그리고 쓰고 나머지는 혈로 유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이 제일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칼슘은 흔히들 우리가 천년신경 안정제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우리가 심장이 뛰는 힘이 무슨 힘으로 뛰냐면 바로 칼슘의 힘으로 뜁니다. 심장이 수축, 이완을 하잖아요. 칼슘은 수축을 시키고 마그네슘은 이완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 박동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질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리고 요즘 임산부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가씨와 아줌마의 모습을 뒤에서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뭐가 다를까요? 그게 바로 아이를 한 명 놓을 때마다 6년분의 칼슘이 빠져나간답니다. 내 몸에 칼슘이 충분하면 이 처졌던 힙도 올라가는데 칼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졌던 힙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임산부라면 충분하게 드셔주시는 게 아이의 건강, 임산부의 건강에 다 좋은 거지요. 그리고 체액의 항상성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칼슘이.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산성 음식을 많이 먹고 있지요. 지금 현재.
밖에 나가면 탄산음료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시고요. 설탕, 육류, 지금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상승 음식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산성 음식을 계속 드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해요. 체액은 무엇이냐면 약 알칼리입니다. 그런데 산성으로 변하게 되면 뼈에서 칼슘을 뽑아다가 그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소변으로 칼슘이 배출됩니다. 배출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신장에서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되게 쉽습니다. 저도 콩팥에 결석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칼슘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정말 제가 아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칼슘이 좀 적어요. 왜? 저는 갑상선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 남들하고 똑같이 먹어도 그만큼 흡수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저보고 칼슘을 먹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오히려 더 칼슘을 많이 먹었던 사례 기억이 납니다. 칼슘에는요 탄산칼슘이 있고 구연산칼슘이 있고 해조칼슘이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4%에서 한 30% 정도 흡수가 되고 구연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한 35%에서 한 45%가 흡수가 됩니다. 아메이는 해조칼슘이죠. 50에서 60% 이상이 흡수가 됩니다.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또 나노칼슘이라는 게 있답니다. 나노칼슘 들어보셨습니까? 한 달분이 60만 원이래요.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해조칼슘이 저희 뉴트리라이트에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탄산칼슘이 있을까? 구연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탄산칼슘을 가지고요. 탄산칼슘은 4%에서 30% 정도 흡수가 된다 했는데 탄산칼슘을 드시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산칼슘을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칼슘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돼요. 거북합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식초를 가지고 위 강산이잖아요. 위가. 그래서 식초를 넣어서 위 속에 칼슘이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쿠, 이게 아메이의 뉴트리라이트 칼맥티입니다. 이걸 갈아서 제가 먼저 위 속에다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완전 강산인 위 속에 칼맥티를 넣고요. 그 다음 탄산칼슘을 제가 탄산칼슘을 넣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잡아 주시겠습니까? 풍선으로 제가 이렇게 씌워서 선생님 저기 풍선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그 가방 안에 새까만 네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잘 안 씌워지네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어때요? 뭔가가 부글부글 가스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확연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 차이가 나죠? 지금 가스가 가득 지금 거의 다 차 올라왔어요. 제가 칼슘을 하나 더 데모를 보여드리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한 번 더 풍선이 얼마나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산성을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탄산음료를 가왔는데 이 탄산음료가 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엊그저께 해서 조금 가스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제가 칼슘을 각각 하나씩을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탄산음료를 어느 만큼 드세요? 한 잔. 이런데 한 잔씩 드시잖아요. 어떤 분들 이거 한 병을 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목마르고 할 때. 이럴 때 제가 이거는 한 개는 조금만 넣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직접 이걸 보여드릴게요. 산성인지 알칼리인지를 제가 자 이렇게 산성 노란색. 우리 책은 약 알칼리 색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산성이로 남았죠? 산성이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피가 자꾸만 끈적끈적해집니다. 칼슘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걸 많이 먹었을 때 이 칼슘을 제가 갈았죠? 자, 여기 넣고 또 이 뒤에도 제가 하나를 갈아서 넣어서 자, 보겠습니다. 탄산음료 좋아하죠, 아이들. 빵도 좋아하고, 어이쿠. 좋아하는데, 정말 우리가 칼슘을 얼마나 많이 드셔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소량, 아주 작은 소량을 먹었는데, 칼슘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약 알칼리로 우리 체액과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만큼의 탄산음료를 먹지 않습니다. 어느 만큼 먹는다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먹는다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 가지고는 산염기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슘을 많이 드셔야 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를 먹으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는 이렇게 드셨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풍선을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은 보십시오. 이 풍선이 탄산 칼슘을 먹었을 때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가스가 찬다라는 겁니다. 가스가 차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거북합니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칼슘을 드시겠습니까? 해조 칼슘이고 탄산 칼슘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식품이라는 걸 몰랐지만은 제가 이걸 보면서 선택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C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는 레몬의 100배의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비타민 C 그러면 레몬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레몬의 100배의 항산화 기능을 한다고요. 그리고 전 세계 아세로라가 90종이 있답니다. 그런데 80종을 뉴트리라이트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세로라 C는 천연 해열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해열제를 타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타민 C를 1시간 간격으로 줬더니 감기가 금방 낫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서 해열제 먹지요? 항생제 먹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생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왜 항생제가 좋지 않은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요. 어떠냐면 내 소장과 대장에 있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을 다 가지고 설사를 하면서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항생제가 어떻게 해요? 내 대장을 스캔을 해버리는 거죠. 스캔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떠냐면 내가 다시 아팠을 때 그 항생제를 먹으니까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독한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지질 생성 억제를 해줍니다. 과산화지질이 무엇일까요? 불포화 지방산의 산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유기 프리레디칼을 만나게 되면 부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과산화지질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생성을 억제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피부 탄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데,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제 피부를 보면서 요즘 느끼실 겁니다. 나경 씨 피부 많이 좋아졌어요. 아세로라와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피부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탄력 있고 많이 맑아지고 예뻐지더라고요. 그리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요. 노화역 억제, 또 활성산소 제거, 자연 면역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면역에. 자, 그리고 흡수를 정진시켜서 철분 흡수를 정진시키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백혈구 생성을 촉진을 시켜주니까 어떻게 면역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중금속 독성 화학물질 배출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합성 비타민 이러면 석유에서 추출을 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문을 보여줄 때도 태우면은 정말 그 아스팔트에서 열이 날 때 나는 그러한 냄새가 많이 났는데, 요즘은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를 사용을 한답니다. 바로 유전자 옥수수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추출 과정에서 우리 여성들 손톱 지우는 아세톤 아시죠? 이 아세톤을 사용을 해서 그 합성 비타민을 만든답니다. 지금 그 소리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아스로라신은요, 천연 비타민입니다. 그냥 식물, 농축물 그대로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데모로서 한번 정말 얼마나 수원이나 납, 중금속이 들어갔을 때 배출을 해줄 수 있는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여기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다고 요즘 병원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에 수원이나 납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에 비타민C를 우리가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제가 갈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타민 하나를 제가 갈아서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몸 안을 정화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비타민C 먹었어요, 이제 안 먹어도 되잖아요 라는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중금속 안 들어옵니까? 이렇게 또 중금속이 들어오고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내 몸속에 비타민C가 늘 있다면,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4시간 정도가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근데 늘 이렇게 수시로 먹어서 비타민C가 존재한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중금속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내 몸은 이렇게 금방 정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단백질 아니죠? 유산균이죠? 유산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코팅 없이 90%가 장까지 살아서 갑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유산균 이러면 제1세대 유산균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그 자체를 말을 했습니다. 근데 2세대 아메이가 무엇이었냐면 신바이오틱스. 그래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어. 유산균의 모기가 함께 들어있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2세대 아메이, 2세대 유산균의 신바이오틱스였습니다. 유산균의 모기가 있는. 근데 지금 뉴트리라이트는요, 제3세대 유산균입니다.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산균의 그 미생물을 가진 균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균주가
코팅 없이도 90%가 위산과 담즙산을 거쳐서 안전하게 장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포에 63억 마리의 유산이 있습니다. 5가지의 균주와 그 균주의 먹이, 바로 그 이눌린이라는 성분,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을 했는데요. 이 성분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금방 균주, 5가지 균주를 말씀드렸는데, 이 탑파이버 5가지 이 독점 효물라를 뉴트리라이트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뉴트리라이트만이 쓸 수 있지 다른 곳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유산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소장, 대장을 건강하게 한다. 소장, 대장의 면역을 70%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거기에 면역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뭐가 좋아져요? 행복합니다. 왜? 장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와서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장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고, 뭔가 불행하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비만까지도 오는 거죠. 아까 비타민C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생제 노출이 정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가 들어오면 우리가 설사를 하면서 유산균이라든지 유해균을 다 끌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유산균을 충분하게 드시게 되면 어떻게? 아주 건강한 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먼저 뉴트리라이트의 유산균은 먹고요. 지금 현재 시중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유산균을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저 따질 시간이네. 자, 그리고 제가 시약을 한번 넣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산성이 되었을 때에는 위산과 담즙산에 의해서 우리 균이 사멸을 한다는 겁니다. 장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트리라이트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90%가 살아서 안전하게 장에 점막에 착 달라붙어서 장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산균의 먹이 바로 여기에는 이눌린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식이섬유, 바로 식이섬유죠, 먹이가. 그래서 제가 식이섬유에 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브 비츠. 자, 2가지가 지금 현재 식이섬유가 나와 있죠. 화이브 비츠. 과일과 통곡물에서 얻은 17가지의 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3 비율과 불용성 1, 3대 1의 비율을 가진 황금 비율의 식이섬유이죠. 아까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비율을 잘 맞추어 두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뉴트리라이트는 이런 비율을 굉장히 잘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죠. 수용성의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유해 물질을 딱 흡착을 시켜서 배출시켜 주는데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밀어내주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지방을 흡수해서 이렇게 배출시켜 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불용성은요, 딱딱한 섬유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장에, 대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찌꺼기를 수세미로 이렇게 문지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요. 수분. 그래서 이 화이브 비츠를 드실 때에는 꼭 어떻게 물을 많이 드셔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주시고 이 화이브 말이 잘 안 됩니다. 비트를 드시게 되면요, 이 대장 운동에 증가를 한 5배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숙변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타액 분비를 촉진해서 포만감 형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화이브 비트를 드시고 식사를 하게 되면 포만감 형성에 해서 밥을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에. 그래서 대장에 독성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벽이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장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만성 두통을 가질 수가 있고, 신경계 질환도 많이 오고, 또 신경통 질환도 장이 좋지 않아서 옵니다. 시국 감퇴도 오고. 그래서 변비가 아주 심한 분들은 이스트비랑 드시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이스트비랑. 이 화이브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요, 수용성 식이섬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아주 심한 분들은 수용성 파우더를 드시게 되면은 빨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용성 파우더를 가지고 지방 배출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고추기름입니다. 고추기름. 자, 우리 몸 속에, 혈관 속에 이렇게 기름이 쌓였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제가 식이섬유 파우더를 찢어지겠지. 먹어보겠습니다. 식이섬유 파우더를 조금 더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한 포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2포를 가지고 제가, 자, 우리가 이렇게 식이섬유를 드시게 되면요, 이 기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눈 깜빡이면 안 돼요. 보이세요? 이렇게 기름을 끌어안고 자폭을 한다는 겁니다. 내 대장 속에 있는 찌꺼기 독성 물질, 이 기름을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지고 나온다 생각하세요.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름이 다 이렇게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산균도 먹고 식이섬유도 건강한 식이섬유를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 자, 물 다음으로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물은 60에서 70%가 우리 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은요, 16%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뉴트리 파이토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의 비필수 아미노산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밖에 나가서 단백질 드십시오, 너무 필요합니다, 16%가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 대두 콩 먹어요, 콩 갈아서 먹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셔요. 혹시 그런 일 없으셨나요? 콩의 대두에는요, 우리가 완전 단백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제한 아미노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얘기를 드려볼까요? 제한 아미노산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단백질을 20종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단백질은 많고 어떤 단백질은 조금 적어요. 그러면은 제일 적은 그 단백질 양에 맞추어서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로봇이 많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로봇 머리는 3개를 사가지고 오고요, 다리, 팔, 몸통은 100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로봇을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100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로봇의 완성품은 3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로봇의 머리, 제일 적은 이 머리가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것 수치만큼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배설이 되고 노폐물로 쌓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노폐물이 퓨린이라는 성분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통풍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어떻게 해요? 단백질을 드시는데 완전 단백이 아니라요, 그 3가지, 4가지요 아미노산을 먹다 보니까 통풍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또 아프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파이토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대두, 분리 대두를 사용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리 대두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90%까지 분리를 했고 흡수가 잘 됩니다. 대두에는요, 메티오닌 성분이 부족합니다. 대두에는. 그러면 메티오닌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단백이 아니잖아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곡류의 밀이라는 곡류를 통해서 메티오닌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곡류의 또 밀에는 뭐가 부족하냐면 라이신이 부족합니다. 근데 대두에 또 라이신을 보충을 시켰고요. 이렇게 완두콩까지 해서 완전 단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100%의 아미노산 스코어 100.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체단백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체단백. 그래서 그만큼 흡수율이 100%라는 거죠. 잘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밀가루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그 쫀득쫀득한 그 밀가루에 그 뭐죠? 글루텐. 글루텐 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아미노산 스코어 28점입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보통 왜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밀가루를 먹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농약이 많았어요? 이 밀가루 같은 그 글루텐 같은 경우에는 28점이기 때문에 내 몸에 흡수되는 것보다도 내 몸에 쌓이는 노폐물이 더 많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시중에 나가면 분리 대두를 하지 않고요. 뭘 하냐면 탈취 대두를 사용합니다. 탈취 대두와 분리 대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탈취 대두는 무엇이냐면 기름만, 그 콩의 기름만 쭉 빼고 그냥 그 단백질을 농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48% 정도밖에 농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분리 대두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90%까지 분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근데 이 뉴트리라이트 파이토프로틴은 뭐예요? 44,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분리 대두 단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단백질은요, 우리 면역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요. 노화지연, 그 다음에 건강한 피부, 모발 구성. 아까 제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모발도 건강해지고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몸속의 세포를 만드는 재료, 바로 몸속의 세포의 원료가 무엇이냐면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신체 성장, 유지, 재생시키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효소와 호르몬 생성 기능도 합니다. 호르몬 생성 기능, 근육을 형성시키는 데도 도움을 많이 주지요. 그리고 우리 몸에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단백질. 산염기의 균형도 맞춰줍니다. 산염기의 균형. 그러면 제가 글루텐 성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데모로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몸이 병 들어갈 때, 세포가 아파할 때, 자, 이렇게 몸속에 체액이 노폐물도 많이 쌓이고 힘들어 합니다. 이럴 때, 자, 저는 오늘 이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하고 제가 이렇게 단백질을 먹습니다. 단백질을. 그런데
가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난 단백질 필요 없어요. 밥만 세끼 잘 먹으면 되죠. 굳이 왜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맛있는 음식, 쫀득쫀득한 빵과 이 밀가루를 먹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이렇게 드신 분과의 차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지? 저는 단백질을 먹고 누군가는 자, 밀가루를 먹었어요. 몸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봐도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이 극강해집니다. 자, 오늘은요, 그렇다면 제가 식품은 데모를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을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좋은 식품을 먹는데 어떤 물로 식품을 드시고 싶으세요? 어떤 물로? 이렇게 이스프링 정수기 물. 이스프링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요, NSF 인정 5가지를 받았습니다. 5가지를 받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런 거는 모르겠어. 그럼 어떤 게 물이 도대체 어떤 게 좋아? 첫 번째 물은요, 건강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액과 똑같은 약 알칼리수를 마셔야 됩니다. 약 알칼리수.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 알칼리수를 제가 아메 정수기 물을 제가 받아왔는데요.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약 알칼리수라고 말씀을 해서 시약을 떨어뜨리면 어때요? 약 알칼리. 자, 도표와 약 알칼리 물입니다. 그리고 물 속에 미네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속에 미네랄. 굳이 식품으로서 미네랄을 먹는데 미네랄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미네랄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미네랄을 먹어야 하고요. 음식으로서 미네랄을 먹어야 하고 또 물에 미네랄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에 미네랄이 있는지 조금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건강한 물. 그래서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하고 산소 용존량이 아주 풍부한 물, 약 알칼리수를 드신다라면은 뉴트리라이트의 식품도 더 흡수도 잘 되고 아마 더 건강해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물은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받아온 물, 그 다음 이 물은 저희 집에서 온 이스프링 정수기의 물입니다. 이스프링 정수기와 자, 이 물을 정말 미네랄이 있을까요? 자, 제가 이걸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조명을 끄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불이 안 와요. 일반 타사 물입니다. 이스프링 정수기 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보이십니까? 이스프링 정수기 물입니다. 다시 제가 타사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요.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네, 조명 밝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서 물을 먹지 못해요. 이걸 제가 보니까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고 이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류수더라고요. 정류수. 그래서 저는 이 물보다는 건강한 물, 맛있는 물, 이스프링 정수기 물을 마시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뉴트리라이트 식품을 가지고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